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연락을 끊은 건 분명 나인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흔들릴 때 말입니다. 여자가 연락을 끊을 때 남자는 왜 몰라볼까요? 사실 이 순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드러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남자가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남자는 왜 몇 주 뒤 불안하게 연락을 하는지, 왜 공통 지인을 붙잡고 소식을 묻는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도 왜 비교와 후회 속에 빠지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불안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연락 끊긴 뒤 남자가 겉으론 쿨한 척, 속은 무너지는 순간. 연락을 끊고 나면 남자는 대체로 태연한 얼굴을 보이려 합니다. 마치 괜찮아, 이런 일쯤은 흔해라는 듯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죠. 하지만 그 속마음은 의외로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일수록 겉으로는 체면을 지키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뒤척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오랜 연인과 연락이 끊기고도 처음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쿨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수십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들의 쿨한 태도는 사실상 가면일 뿐 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작용합니다. 남자는 내가 먼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무심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지막 말투, 스쳐 지나간 눈빛 하나까지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순은 더욱 커집니다. 주변에서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과 상실감은 커지고 과거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관계가 끊어진 직후 남자는 여성보다 더 강한 부정 감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려 하기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결국 연락이 끊긴 뒤 남자가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마음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실입니다. 2. 몇 주 뒤 갑자기 문자 보내는 남자의 불안한 심리. 연락이 끊어진 지 몇 주가 지나면 남자들은 종종 느닷없이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잘 지내? 라는 단 한 줄 혹은 별 의미 없는 사진 한 장. 그 짧은 신호 속에는 사실 수많은 불안과 흔들림이 숨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전 연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한 달쯤 지나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생각나서 연락해봤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혹시 나 없이도 잘 지내나? 아직 날 잊지 않았나? 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성관계에서 남자의 불안은 소유욕과 직결됩니다. 연락을 먼저 끊은 여성이 여전히 나를 기억할까?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은 남자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 갑작스러운 연락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짧지만 어쩐지 마음을 흔드는, 그러나 동시에 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사실 남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이미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자체로 어느 정도 불안을 달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연락은 대개 진심 어린 변화보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반사적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즉, 남자의 불안한 심리가 만든 작은 흔들림일 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 갑자기 오는 문자, 그 속내를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기대나 착각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3. 공통 지인을 통해 당신 소식을 캐내는 집착적 행동. 연락을 끊은 뒤에도 남자가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을 묻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새로운 생활을 잘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의 소식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련과 집착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9세 박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전 연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뒤 직접 연락하지는 못하면서도 친구 모임에서 은근슬쩍 그분 요즘 잘 지내? 라며 소식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스스로 나는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인을 통해서라도 그녀의 일상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남자가 공통 지인을 붙잡고 소식을 묻는 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미련을 해소하고 싶은 모순된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직접적으로 연락하면 자존심이 상할까 두렵고 또 거절당할까 두려우니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확인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집착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를 통해 전 애인의 근황을 몰래 전해 들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들을 때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내가 원했던 따뜻한 대화나 애정 어린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집착적 행동은 애착 불안에서 기인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라도 연결감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남자가 지인을 통해 소식을 묻는 순간 그는 이미 마음 깊숙이 상대방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 다른 사람 만나도 결국 비교하고 후회하는 남자. 연락이 끊어진 후 어떤 남자는 곧바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듯 새로운 연인과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내는 정말 행복해서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전 연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후회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연인과 이별한 후 서둘러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선함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에 함께 갔던 카페가 더 좋았는데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해해줬는데 같은 비교가 끊임없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만남은 이전 사랑을 더 선명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성관계에서 남자의 이런 후회는 자존심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내가 떠오르더라. 이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실입니다. 후회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결국 비교하고 후회하는 건 남자 스스로 만든 덕과도 같습니다. 이는 곧 사랑을 단순히 채워넣는 것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5. 정말 깨끗이 떠난 남자 그 드문 경우. 이별 후 대부분의 남자는 겉으로만 쿨한 척하거나 불안에 흔들리며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간혹 정말 깨끗하게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흔치 않으며 그만큼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다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최 씨는 오랜 동반자와의 관계가 끝난 뒤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했고 다시 붙잡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최 씨는 이별을 자신의 성숙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깨끗이 떠나는 남자는 흔히 자기 확신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보다 스스로의 삶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 여정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은 때론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존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를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책임지며 이별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미련을 드러내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연결고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깨끗이 떠나는 남자는 오히려 더 드물고 그렇기에 더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단순한 무정함이 아니라 성숙한 이별의 방식입니다.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용기지만 깨끗하게 떠나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용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연락을 끊고 난 뒤 여자가 겪는 외롭고 흔들리는 시간. 연락을 끊는 건 때론 여자가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흔들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별을 결심했을 때는 강한 의지로 버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이 여사님은 연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고 하죠. 이처럼 여자가 먼저 연락을 끊었더라도 외로움은 금세 찾아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우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관계가 주는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대화, 익숙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공허함은 종종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연락해볼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쉽게 과거를 미화하게 됩니다. 싸웠던 기억이나 상처는 희미해지고 좋은 순간만 떠올라 다시 그리움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흔들림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다시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서적 금단 현상이라고 부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츰 완화된다고 말합니다. 즉, 연락을 끊은 뒤 여자가 겪는 외롭고 흔들리는 시간은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다시 연락 온 남자 변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3가지 질문.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만에 남자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 많은 여성들은 흔들리죠. 정말 변했을까? 다시 믿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가 달라졌는지 냉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말보다 행동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지금 연락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그의 진짜 동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로워서 혹은 새로운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아 빈자리를 메우려는 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죠.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화를 다짐했다면 그는 분명한 이유와 구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입니다. 이 물음은 그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는 기준이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보고 싶었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함께할 생활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그의 성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단순히 잊고 넘어가려는 태도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만약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을 기대하시나요? 단순한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담은 진지한 답이 필요합니다. 다시 연락 온 남자가 변했는지 아닌지 결국은 이 3가지 질문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8. 후회와 미련을 다스리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이별 뒤 가장 힘든 건 남자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일입니다. 후회와 미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윤 여사님은 10년 가까이 함께한 연인과 관계를 끝낸 후 한동안 밤마다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내 평온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자 후회와 미련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쓰고 싶으면 일기를 쓰며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일상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산책, 취미생활, 새로운 공부 같은 작은 습관이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별 후 우울감을 더 빨리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다는 시선으로 바꾸면 후회가 감사로 전환되고 미련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후회와 미련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치유의 시작입니다. 끝내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닌 내 평온.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별 뒤 남자는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론 무너지고 몇 주 뒤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인을 붙잡고 소식을 캐내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결국은 비교와 후회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의 이런 흔들림이나 집착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입니다. 사랑은 때로 뜨겁지만 동시에 잔인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놓아주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끝내 지켜야 할 건 사랑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힘입니다. 대구의 54세 김 여사님은 오랜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다시 찾아오지만 내 평온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 말처럼 사랑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외로움을 견뎌내며 후회와 미련을 감사로 바꾸는 과정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내 평온을 지키려는 결심이 필요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 더 나은 관계, 더 단단한 나 자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